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부동산 초정밀 분석 현장 엑스레이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정부가 어제였죠. 12, 16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이래서 앞선 9.13 대책과 비슷한 강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기습 대책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상당한 파급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 여러분도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현장 엑스레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 부동산 초정밀 분석 현장 엑스레이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02번, 02-2128-380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초정밀 분석 현장 엑스레이.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낱낱이 분석해 드립니다. 네, 현장 엑스레이 오늘 함께할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뭐 아까 오프닝 잠깐 말씀하셨지만 또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번 발표는 채찍도 있고 이제 뭐 당근도 있는 뭐 이제 이런 또 대책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뭐 그 채찍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쪽들은 이제 고가 주택, 그러니까 뭐 이제 가장 많게는 이제 15억 이상이 조금 이제 그 많이 좀 어려워질 것 같고 이제 9억 이상도 이제 조금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6개월 동안 이제 또 기간을 두고 양도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물론 뭐 10년 보유 이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주택자들에게 또 퇴로를 열어주는 뭐 이제 이런저런 이제 대책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또 대책이 나오고 나니까 또 지금 뭐 많이 헷갈리는 게 야, 지금 뭐 사야 되냐 아니면 뭐 상투냐 아니면 더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아직도 엇갈린 전망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새 규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올라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긴 한데요.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올 한 해 가장 이제 많이 올라간 게 발표가 됐죠. 개포주공 1단지인데요. 56제곱미터가 올 초에 시작할 때 금액이 20억 7천이었어요. 56제곱미터가 20억이니까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연말 끝날 쯤에 지금 실거래가가 30억 5천이 되겠습니다. 야. 1.9배가 뛴 거 아닌가요, 지금? 네, 뭐 하여간 뭐 엄청나게 오른 거죠. 거의 뭐 10억이 올랐으니까요. 네, 진짜 50% 정도가 이제 오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정말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 야, 지금 정말 꼭대기다. 네, 정말 지금 뭐 들어가면서 상투 잡는다. 이렇게 이제 뭐 속된 말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자, 어제 이제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대책들이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느냐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공급에 대한 대책이 서울 안에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대책들이 없다,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간에 또 공급 쪽의 대책은 여전히 빠진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전히 또 집값이 계속 고공행진하겠다. 이런 지금 엇갈린 전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뭐 들어가면 상투 잡는다, 지금이 최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올랐다. 올라도 지금 뭐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년 반 동안, 그렇죠,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중위 가격을 기준해서 보통 이제 중간 가격 뭐 너무 오른 거, 너무 뭐 낮은 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중간 가격이 6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 이제 뭐 그 올해 말 기준에서 보면 지금 약 한 8억 7천 정도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중위 아파트 가격만 해도 지금 한 6억에서 8억 7천 정도니까 거의 45%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올라도 너무 올랐다, 뭐 계속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이거죠. 계속 올랐다. 네, 지금 2014년부터 시작해서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이번에 이제 19년까지 6년 연속 지금 이제 역대 최장이 되겠죠.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 2000년부터, 그러니까 2000, 2001, 2002, 2003, 2004까지 5년 동안 오른 게 최장이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올해 기록 갱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피로감도 높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거래가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뭐 전년 대비 한 31% 정도 이제 감소를 했는데요. 자, 거래가 줄어든 상태에서 일부 이제 거래만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최고조 시기가 아니겠느냐, 나중에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뭐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가 또 많죠. 뭐냐면, 자, 지금 시장이라는 게 투기 자체가 어렵다. 뭐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규제가 뭐 자고 일어나면 규제가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규제가 나오는 지금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투기가 어려운 시장.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투자, 그러니까 투자 쪽하고 실수요 쪽이 보통 같이 겹쳐서 갔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쭉쭉쭉쭉 이제 올라가는 시장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한 실수요 쪽, 그러니까 지금이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이고, 또 더더구나 이 실수요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정부의 정책들도 실수요 쪽이 계속 확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펴다 보니까 결국 뭐 실수요자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가 엄청나게 뭐 애를 쓰고 있지만, 자, 2%대 성장이 가느냐, 아니면 또 1%대 성장으로 멈추느냐, 여기에 대한 또 지금 뭐 엄청난 또 그 뭐 힘들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많이 높게 보는 쪽이 한 2.3%, 낮게 보는 데들은 뭐 한 2.1%까지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2% 초반대 정도 지금 계속 지금 보고 있으니까 결국 지금이 이미 국내 시장이든 뭐 국외 시장이든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장기적인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거 아니냐, 이런 쪽에 또 이제 우려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얘기죠. 뭐 갑자기 이제 기습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상 뭐 한 11월이나 12월 초에 나왔던 그런 어떤 그 내년 부동산 전망 쪽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됐던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변수가 또 생긴, 정책적인 변수가 이제 생긴 거죠. 결국 이거죠. 자, 이제 추가 규제가 나왔다. 자, 물론 추가 규제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뭐 내년 상반기쯤 나올 거다, 아니면 총선이 끝나면 나올 거다, 뭐 계속 이렇게 추가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추가 규제가 나오고 나면 이미 나왔기 때문에 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쪽에서는 어쨌든 추가 규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또 종합대책들은 지금까지도 보면 뭐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그래도 조정기를 겪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단기적이라도 조정기를 겪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나왔던 이제 대책들 보면 이런 거죠. 자, 일단 시가 기준으로 이제 고가주택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하면 지금까지는 공시가격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가로 9억 원 이상이냐 요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9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지금 비율을 40%로 하고 있는 거를 초과분에 대해서 지금 20%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뭐 9억 원 이하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보더라도 지금 9억 원 이하들은 오히려 조금 풍선 효과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자, 일단 9억 원 초과해서 15억 원 이하 그러니까 그 사이 구간 같은 경우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드리면은요. 자, 일단 이런 거예요. 14억 원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뭐 한 40% 받았기 때문에 14억이면 대출 나오는 게 5억 6천 정도 됐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9억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9억에 대해서는 40%니까 3억 6천을 그냥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조정된 게 아니에요. 자, 초과분 그러니까 9억부터 14억까지 그러면 나머지 5억에 대해서 20%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5억에 대해서 20% 해주니까 1억을 더 해주는 거죠. 자, 그럼 3억 6천에다가 여기에다가 한 1억 정도를 더하면 4억 6천이 되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14억 아파트에 대해서 5억 6천 대출해줬던 거를 앞으로는 4억 6천, 1억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15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현금 부자들이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야, 정말 이제 강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다리를 그냥 걷어차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올 정도로 자, 이제 정말 뭐 강남으로 가는 길이 진짜 더 철옹성이 이제 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제 대책들은 고가 주택들에 뭐 이제 많은 대책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물론 퇴로도 하나 열어줬죠. 맞습니다. 지금 6개월 동안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2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3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뭐 68%까지 내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팔 사람들은 지금 요 기간 안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서 또 조금 아쉽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공급에 대한 얘기들은 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저런 대책들이 나온 많은 엇갈린 전망들이 있는데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시장에 여력들이 많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들도 많은데요. 자, 그 이유들을 보면 자, 이제 시작했을 뿐이다. 지표가 말하지 않느냐. 자, 부동산 3대 지수 그러면 50대 선도 아파트 지수하고요. 또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게 있고 부동산 매매 가격 전망 지수라는 거 있는데 이 3대 지수가 지금 3개월째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지금 12월까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일 것 같고 자, 또 하나는 이제 겨우 회복했다. 자, 9.13 대책 조정분이 이제 겨우 반납한 수준밖에 안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작년 2018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무려 13%였어요. 자, 근데 지금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8%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또 올랐다는 건 아니란 이런 얘기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자, 사람들이 많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을 계속 갖고 있고 그렇죠. 이번 뭐 대책 나오고 나서도 그래도 더 올라갈 거다라는 또 얘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는 데다가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럼 더 매물 안 내나. 자, 그럼 또 매물 품기. 이런 순환고리, 불의 순환고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더구나 돈이 계속 넘친다라는 거예요. 자, 풍부한 유동자금 그렇죠. 1117조의 부동자금이라든지 저 이번에도 지금 3기 신도시 빨리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3기 신도시가 되면 또 45조에 어마어마한 또 그렇죠. 토지 보상금이 또 풀리게 되죠. 여기에다 뭐 광역교통망 하면 또 보상금이 풀릴 텐데 자,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인 서울 부동산 쪽이나
뭐 광역시나 수도권 쪽에 우량자산 쪽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이번에 뭐 대책이 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악재가 더 나올 게 없다. 자, 내년 이제 총선 되면 개발 호재들 쑥쑥쑥쑥 나올 거고, 자, 이렇다면 이런 것들이 또 집값 상승을 자극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전국이 지금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수도권 같은 경우 이미 10억씩 뭐 다 넘어가고 있죠. 이미 의왕까지도 10억이 넘어가고 있는, 자, 더더구나 지방의 미분양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책 때문에 아마 10억 이하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쪽이나 지방 쪽은 더 들썩일 것 같은 이런 풍선 효과가 또 나타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뭐 또 대책 나왔고, 자, 그렇지만 또 내년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유동성 풍부한 장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폭락한다, 폭등한다, 이런 자극적인 전망보다는 추세선을 우리가 보면서 갈 필요가 있겠다. 자, 지금이 상승 모멘텀으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이것이 한 번 정도 꺾여서 조정적으로 가느냐, 이런 추세선들을 보면서 우리가 꼼꼼하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규제보다는, 그렇죠, 뭐 규제 지금 이번이 이미 18번째예요. 종합대책만 지금 4번째거든요. 자, 규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많은 분들이 좀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또 나오는 게 너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공급이 지금 너무도냐 부족하냐, 자, 수요가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넘치냐 아니냐, 자, 유동성, 돈이 넘치냐 안 넘치냐, 자, 이런 시장 에너지를 주목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시장보다는 우리가 뭐 서울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전국 집을 다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만한 곳, 그렇죠, 관심 지역에 대해서 내 개별 부동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면서, 더더구나 지금 내년 한 해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고가주택들은 또 다시 한번 견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또 15억 이하, 9억 원 이하의 지금 또 주택들은 풍선 효과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개별 시장을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정부 들여서 규제가 18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를 만큼 올랐다, 아니면 올라갈 것이 더 많이 남았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얘기들에 대해서 많이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더 자세한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려 있는데요. 세미나가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들이죠. 첫 번째 세미나는요, 우리가 서울에서도 항상 주목하는 건 역시나 역세권이죠. 역세권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이고요.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강남 구청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는데요. 미리 예약 전화 남겨주시고요. 꼭 역세권만이 아니죠. 서울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다음 세미나 오시면 됩니다.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매주 토요일 주말에 편하게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오후 1시입니다. 강남 구청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미리미리 사전 예약 전화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가보겠습니다. 유재성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그 첫 번째 부동산 현장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유재성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현장 엑스레이,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과 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입니다. 도보로 약 2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 유동인구도 많고 수요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님, 천호동은 어떤 곳인가요? 네, 천호동은 이제 명실상부한 진짜 서울 강동구의 대표 상권이 자리한 곳입니다. 자, 주변으로 뭐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대학병원,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천호동 로데오 거리에 대한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다양한 쇼핑시설이 입점한 곳입니다. 천호동은 이렇게 발달된 주변 상권과 함께 올림픽공원, 광나루 한강공원 등 쾌적한 녹지 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인프라가 풍부한 강동구 천호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강남 4구라고 불리고 있죠. 강동입니다. 강동에서도 천호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도시형상을주택 개요부터 챙겨주시죠. 자, 뭐 아까 우리가 대책 나왔다고 할 때 이제 강남으로 들어가는 사다리를 걸어찼다 뭐 이런 거. 자, 이제 뭐 강남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강남 안에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바로 강남 쪽에 접근할 수 있는, 강남 4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형 주택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도 늘 강조드립니다. 역세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천호역, 그러니까 지금 5호선하고 8호선 더블 역세권인 천호역에서 도보 2분 거리 초초 역세권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건물 보시면은 대로변에 있는 지금 정말 이렇게 짱짱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정말 이게 또 복층으로 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그렇죠. 이게 뭐 층고가 높잖아요. 복층 같은 경우에는. 자, 안으로 지금 또 들어가 보면은요. 자, 이렇게 1층은 생활 공간으로 뭐 소파 있고 TV 보고, 그렇죠. 이렇게 뭐 요리도 하고. 자, 그렇지만 또 같은 원룸이지만 침실이 따로 돼 있습니다. 올라가 보면 이렇게 침실이 멋지게 돼 있는 그런 1인 가구들이 좋아하는 복층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이렇게 정리 드립니다. 자, 복층으로 신축으로 올라가고 있는 곳이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초역세권이라는 사실,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천호역 일대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 텐데요. 자, 입지 여건과 호재들은 어떤가요? 네, 그러겠습니다. 뭐 지금 뭐 천호 같은 경우에는 그 고덕 비즈밸리 엄청 뜨거운데요. 그쪽까지 세정거장. 자, 잠실까지 세정거장. 야, 정말. 그러면서 뭐 그렇죠. 한강 지금 바로 저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게 저게 한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강 정말 물소리가 들릴 정도로 내 집에서 진짜 한강이 실제로 조망이 가능한. 자, 아크로 리버파크가 저렇게 34억까지 간 이유 맞습니다. 바로 강남 4구 안에 있는, 그렇죠,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아파트만 뭐 그런 게 아니란 뜻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옆에 광나루 한강공원이라든지 길동자연생태공원, 올림픽공원, 공원도 많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개발 호재들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첫 번째, 강동 첨단 업무 단지라는 게 지금 이쪽으로 많은 4차 산업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이미 입점을 해 있는 강동 엔지니어링 이 복합단지, 이쪽도 지금 많은 일자리, 이쪽이 가면 뭐 삼성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케아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뜨거운 데다가 또 많은 4차 산업 직산업센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덕 쪽에 지금 뭐 8억대 분양했던 게 지금 14억, 15억까지 가는 게 바로 이 고덕, 뭐 이것 때문에 고덕까지 지금 세정거장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 지금 가장 큰 게 바로 이 잠실 종합운동장 마이스 복합지구가 되겠습니다. 자, 현대 글로벌 빈센터, 현대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들어오는 105층 569m 국내 최고층 빌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GTX A노선, 또 C노선, KTX, 위례 신사선, 2호선, 9호선. 네. 정말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라는 정말 엄청난, 그렇죠, 이런 또 많은 광역교통망들이 생기고, 여기에다가 지금 잠실도 제2롯데월드 있죠. 삼성 SDS 있죠. 또 여기에다 이제 그 잠실 종합운동장 쪽에 또 마이스 산업 쪽에 호텔, 컨벤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지금 탄천교까지 다 개발이 되는 이쪽까지 지금 세정거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많은 수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천호동 자체도 지금 주상복합단지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천호 유타운 사업이죠. 자, 여기에도 63빌딩만하게 지금 4개 동의 주상복합이 들어오고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바로 천호역 주변인데, 이 천호역에서 도보 2분 거리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에 물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발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강 라이프, 이거 누구나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천호동 이 일대 방금 정말 열변을 토해주셨는데 일자리가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천호 일대 자체만 해도 인프라 충분히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갈 수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격이 궁금하죠? 자, 가격 분석 도와주실까요? 자, 지금 뭐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계속 뭐 또 대책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20억, 30억 가니까. 아까 뭐 정말 제가 뭐 그 개포지구 일단지 깜짝 놀라셨잖아요. 20억 했던 게 한 해 만에 10억이 올라가 지금 30억이 가는 게 이게 지금 강남이에요.
바로 이 강남 4구 안에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강이 보이는 대로변 상업지역 그렇죠. 자, 지금 이쪽이 한 2억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세가 1억 8천에서 한 1억 9,500 정도 되다 보니까 정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75만 원에서 85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강동구 철호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대표님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다시 한번 세미나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두 가지 세미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세미나는 서울 역세권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입니다. 강남 구청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사전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되어 있죠. 서울의 부동산 투자 정말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고요. 강남구청역 1번 출구 마찬가지로 나오시면 됩니다. 다만 또 사전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재성 대표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한 현장 엑스레이 오늘 순서는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 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또 유튜브 라이브 채팅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까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